팝 오브젝트 노드 먼저 살펴보면요. 파티클의 이제 일종의 주체가 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이나믹 오퍼레이터 답에는 시뮬레이션을 파티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물도 할 수 있고요, 볼륨도 할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천도 할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의 시뮬레이션들을 할 수 있어요. 자, 어떤 종류의 시뮬레이션인지 일종의 정의하는 노드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가이드 무슨 색으로 볼 건지 뭐 이런 가이드랑 뭐 컬리전, 뭐 피지컬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뭐 대단한 옵션들이 있진 않고 얘가 파티클이다, 파티클입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정의해주는 노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이라는 곳에 이 파티클이 기본적으로 얼마나 튀기는지, 마찰은 얼마나 되는지, 뭐 온도는 얼마인지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속성들로 들어있고요. 자, 파티클을 예전에는 파티클을 가지고 리지드 바디 이렇게 파편이나 이런 것도 작업을 하고 굉장히 활용 용도들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다이나믹 리지드 바디 다이나믹 자체가 굉장히 성능이 좋아지면서 자, 지금은 이제 그런 용도로는 많이 사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바운스라던가 프릭션 이런 게 예전만큼 이렇게 막 사용 빈도가 높지는 않고요. 보통 디폴트로 그냥 작업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파티클의 기본 속성이 여기가 정의됐으면요. 이제 그 파티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보통 FX에서는 에미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방출, 에미팅.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다이나믹 시뮬레이션들이 이렇게 뭔가 시뮬레이션 될 그 해당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방출, 소싱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런 걸 보통 이미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파티클 같은 경우는 여기 팝 소스라는 이 노드에서 파티클을 내보내주고 있고요. 자, 파티클 팝 오브젝트 노드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파티클이 직접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할 시뮬레이션이 파티클입니다. 그래서 파티클은 아까도 말한 포지션과 벨로시티와 포스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튕기는 바운스 정도랑 뭐 마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 그러면 실제로 여기에다가 파티클 3개를 쏴라고 이제 정의해 주는 게 바로 이 팝소스라는 노드예요. 자, 팝소스 노드를 한번 좀 살펴보면요. 자, 몇 가지 탭이 있고 파라미터도 꽤 되는데요. 먼저 팝소스, 소스 이 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파티클을 이미팅 해줄 건지를 정의하게 됩니다. 지금은 보면 스캐터 온투 서페이스 이렇게 돼 있어서 자, 밖에 이렇게 나가보면요. 우리가 처음에 입력한 이 그리드에 이 서페이스에 이렇게 스캐터를 해서 이렇게 파티클을 방출하겠다. 이렇게 기본값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올 포인트 뭐 이런 옵션들도 있는데요. 자, 얘가 지금 제자리에 있어서 눈에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자, 여기다가 임시로 팝 포스라는 노드 하나를 달아서요.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 앰플리튜드에다가 한 10 정도 이렇게 넣어서 플레이를 해보면 이제 얘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자, 다시 소스 노드로 가서 자, 스캐터 온투 서페이스는 방금처럼 이렇게 면에서 스캐터링을 하는 거면 올 포인트라고 하면 이제 모든 포인트에서 파티클이 이렇게 방출이 되는 거고요. 또 이거 말고도 이렇게 포인트라고 돼 있어서 그 모든 포인트가 아니라 요 점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양을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각각의 점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모든 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하는 양만큼 나오게 하는 뭐 이런 모드들로 이렇게 몇 가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통 많이 쓰는 거는 포인트랑 스캐터 온투 서페이스고요. 자, 지금은 이렇게 그리드에서 방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소스로 어떤 걸 쓸 겁니까? 그래서 use first context geometry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컨텍스트라는 건 바로 이 팝 네트워크 자체를 말을 해요. 그래서 first context geometry라는 거는 바로 요 팝 네트워크 노드의 첫 번째 이렇게 꽂혀 있는 이 그리드를 바로 요 소스로 사용할 거다. 뭐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좀 내려보면 뭐 몇 가지 파라미터들이 이제 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수업 때 이제 필요할 때 그때 보면서 좀 설명을 할 거고요.
다음 탭으로 가면은 얼마나 방출을 시킬 건지 그 양을 이렇게 설정하는 곳이 들어있습니다. 자, 4개의 파라미터가 보이는데요. Impulse Activation, Impulse Count, Constant Activation, Constant Burst Rate 이렇게 4개의 파라미터인데, 자, 첫 번째 요 파라미터는요. 요 Activation이라고 되어 있는 요 파라미터는 껐다 켰다 하는 파라미터예요. 그러니까 0이 돼 있으면 꺼 있는 거고요. 이렇게 0이 돼 있으면 꺼 있는 거고, 요게 1이 돼 있으면 요 값대로 방출을 해주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1이던 10이던 양의 차이가 없어요. 온오프 하는 파라미터인데 이렇게 파라미터가 또 심지어는 이렇게 플로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요거에 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지는 사실 저도 조금 의문이고요. 어찌됐건 얘가 0.3 이렇게 되면 그냥 0인 거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죠. 얘가 1이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방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얘가 뭐 10이 된다고 10배 방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스위치가 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출하는 방법은 임펄스랑 컨스턴트 두 개인데요. 임펄스는 매 프레임 얼마나 나오게 할 거냐라는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임펄스 카운트가 5 그러면 한 프레임에 5개씩 이렇게 나온다. 얘가 꺼져 있죠. 1. 한 프레임에 5개씩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50개 이렇게 하면 한 프레임에 50개씩 방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개수를 보면은 이렇게 1550개 31프레임에 자, 그래서 50개씩 방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여기 있는 컨스턴트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50이라 그래도 매 프레임이 아니라 초당 50개씩 방출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정이 24프레임으로 되어 있으면 24프레임마다 50개씩 방출을 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 probabilistic emission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제 확률적으로 적당히 24프레임에 50개가 되도록 이미팅을 한다는 의미고요. 이게 만약에 꺼져 있으면 정확하게 균등하게 나눠서 한 프레임에 뭐 5개면 5개, 4개면 4개 이렇게 정확하게 이미팅이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당 50개면 얼추 이렇게 아까 요거랑 느낌이 확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미팅 개수를 표현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요, 입자가 방출돼서 그 입자가 영원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수명을 가지게 돼요, 수명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수명을 보통 life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기본값으로 life가 이렇게 100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0이라는 얘기는요, 자, 100프레임이 아니라 100초 정도 살아있다는 얘기고요. 100초니까 2400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엔간한 작업을 할 때 이렇게 100으로 돼 있으면 그냥 2400프레임 넘는 작업을 할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안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요. 만약에 라이프가 수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초 이렇게 정도 잡아두면 방출되는 파티클들은 이렇게 2초 정도 지나면 2초가 지나면 이렇게 사라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variance라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자, life variance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 요 burst 템 말고도요. 이런 표현이 이제 후디니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variance라는 거는 이제 그 랜덤 값을 말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랜덤하게 줄 거냐 이런 의미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이 베리언스가 1이 돼 있으면은 요 라이프 익스펙턴시 기준으로 2초에 플러스 마이너스 1초만큼 랜덤 값을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셋업이 돼 있으면요. 2 빼기 1, 1이죠. 우리 2 더하기 1은 3이니까 이 파티클들은 1초에서 3초 사이에 랜덤한 라이프를 갖고 에미팅이 됩니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좀 빨리 없어지는 애도 생기고요. 3초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오래 살아있는 애도 생겨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주면은 0에서 4초까지 얘가 랜덤 값이 될 거니까요. 나오자마자 바로 없어지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오래까지 살아남는 애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랜덤 값을 설정할 때요. 우리 여태까지 익스프레션 이렇게 쓸 때는 주로 민맥스 값을 많이 썼었죠. 1에서 3, 뭐 4에서 5
0에서 5 이렇게 많이 썼는데 이제 조금 작업자들 성향이나 이제 개인의 그 받아들이는 그런 뉘앙스에 따라서 이제 요런 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이제 베리언스라는 표현을 써서 중앙값,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중앙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를 쓸 거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들이 설계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포지티브 뭐 몇 가지 옵션들이 더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맥스 포인트 퍼 프레임, 그래서 프레임당 100만 개 이상은 방출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고요. 또 여기 체크가 돼 있으면 프레임당이 아니라 이 전체 파티클이 100만 개를 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셋업이 요런 설정이에요. 100 이렇게 10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초당 50을 해놔도 10개 이상 파티클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맥스 포인트가 1 그러면 50을 해놨지만 프레임당 1개 이상은 방출을 안 하는 뭐 이런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상 복귀해놓고. 자, 그 다음에 어트리뷰츠 탭에 보면 이네릿 어트리뷰츠에 곱하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에 들어있는 어트리뷰트를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구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만약에 어트리뷰트 크리에이트 노드로 V라는 벨로시티를 나타내는 이 어트리뷰트가 만약에 이렇게 벡터 타입으로 들어있다면요. 이렇게 들어있다면 모든 어트리뷰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파티클들이 이렇게 초기 값을 가지게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지오메트리에 이렇게 어트리뷰트를 넣어서 이제 이니셜 값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벨로시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옵션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니셜 벨로시티 옵션이 따로 붙어 있어서요. 지금은 V 값을 그대로 가져오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1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만약에 이게 줄어들면 속도가 이렇게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그쵸? 자, 이 속도라는 거는 이제 아까 요 위에 설정해 놓은 요 V 값을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얘가 0이 되면 이제 아예 V 값이 적용이 안 될 거고요. 이게 더 늘어나면 당연히 19배, 뭐 굉장히 빨리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니셜 벨로시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이렇게 set 이니셜 이렇게 돼 있어서 set 이니셜 벨로시티 이렇게 돼 있어서 V가 있더라도 안 가져오게 여기 곱하기가 돼 있지만 안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이때는 우리가 강제로 이렇게 속도를 답에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거는 위로 V가 있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고 위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요. 또 여기에 보면 odd linearity velocity 이렇게 돼 있어서 들어오는 V를 쓰고 추가로 여기다가 더 이렇게 값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스트림과 바인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답 시뮬레이션 본격적으로 배울 때 또 자세히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스트림은 다음 시간에 먼저 배울 거고요. 바인딩 같은 경우는 여기 지오메트리라고 디폴트로 셋업이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쌉에서 어트리뷰트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오메트리 스프레드시트 요 창을 이용을 했었어요. 자, 답에서도 여기 창에 가보면 이 답은 우리가 쌉에서 봤던 거랑 좀 형태가 다르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팝넷의 팝 오브젝트 뭐 이렇게 이쪽에서 고를 수 있게 돼 있는데요. 자, 역시나 답 수업 시간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 일단 파티클의 속성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그냥 간단하게 훑어보면은 팝 오브젝트 안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지오메트리라는 항목이 하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지오메트리 이렇게 클릭해 보면은 그제서야 여기가 우리가 쌉에서 봤던 요 지오메트리들의 어트리뷰트 정보, 벨로시티라던가 여기 보면 포스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치라던가 그리고 에이지, 나이, 수명 아까 라이프 파라미터 봤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왜 하필 이름이 지오메트리냐면 바로 여기 이름이 지오메트리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온 거예요. 자,
답도 마찬가지로 파티클이 됐건 뭐 스피어가 됐건 이렇게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오메트리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오메트리 정보가 보통 이렇게 지오메트리 안에 들어있게 되고 여기를 선택하면 우리가 쌉에서처럼 그 어트리뷰트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여기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요 아래 요 파란 줄에 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답 같은 경우는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렇게 선택한다고 180프레임의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1프레임, 그러니까 스타트 프레임부터 여기까지 계산을 해야 이 결과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중간에 바꾸게 되면은 바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야지 결과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초기 속도값을 이렇게 조금 바꿔줬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방금 파란색의 이 표시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는 이 의미가 시뮬레이션이 갱신됐는데 아직 1프레임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서 정확한 값이 아닐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다시 첫 프레임부터 이렇게 1프레임으로 첫 프레임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렇게 다시 선택해보면 이제 첫 프레임부터 계산을 해서 다시 정상적인 값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다 찍는다고 쌉처럼 바로 이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전체를 계산을 해서 지금 양이 많지 않아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그런데요.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차례대로 계산을 해서 결과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란색 표시가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정확한 값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그게 아니라 얘를 갑자기 양을 500으로 늘렸어. 그러면 요 이후부터는 당연히 이렇게 가보면 양이 늘어나지만요. 여기가 이렇게 적을 리가 없겠죠, 원래는. 그래서 잘못된 값입니다.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첫 프레임으로 돌아가도 되고요.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팝 네트워크, 그러니까 답 네트워크 안에 이렇게 리셋 시뮬레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리셋 시뮬레이션 이렇게 눌러주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처음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서 결과를 갱신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팝솔버라는 노드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가 파티클을 얼마나 이미팅 할 거야, 그리고 파티클이야, 요 정보들을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해주는 이제 노드예요. 자, 말이 계산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 혼란스러운 게, 아, 이 노드가 계산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답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어떤 노드가 이렇게 뭘 계산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체크되어 있는 부분에서 계산을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 팝솔버는 사실 계산을 하는 노드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노드냐면요. 자, 팝솔버는요, 파티클을 어떻게 계산할 건지 계산식을 넣어주는 노드예요. 그러니까 파티클을 예를 들면 포지션에다가 V를 더해줘. 뭐 포지션에다가 가속도를 어떻게 정의해서 뭐 이렇게 계산해서 이 위치 값을 이렇게 바꾸는 계산식을 넣어주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솔버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답 수업을 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들을 할 거고요. 파티클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업데이트를 뭘 할 건지, 수명을 계산할 건지, 질량 계산을 할 건지, 뭐 외부 포스를 쓸 건지, 뭐 파티클을 뭐 나이가 되면 없앨 건지 안 없앨 건지, 뭐 이런 관련된 파티클 계산을 어떻게 할 건지 관련된 옵션들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이제 자세한 것들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좀 골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한 요 파티클 시뮬레이션 관련돼서 이제 조금 내용들을 알아봤고요. 자, 이제 예제를 하나 진행하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